우공이산 10분 요약, 오늘은 제15화 동해가스전 파볼까 말까입니다. 여러분은 동해가스전 파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절대로 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파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액트지오의 신뢰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슈는 하루하루 변화하고 있죠. 액트지오를 포함해서 3개 기업에서 입찰을 했는데 왜 액트지오냐, 가장 작은 업체였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산자부에서는 심의 전문성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산자부에서 추가적으로 엑슨모빌이 액트지오 분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증을 했다. 또 엑슨모빌을 포함한 글로벌 5개 기업에서 동해가스전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소식을 내놨습니다.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에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취임 이후에 첫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산유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결국에 이 올해 말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것을 놓고 정치적인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저는 경제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 사안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공이산에서 이 내용을 분석을 했었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자원 빈국이라는 이 말, 이 프레임을 우리가 쓰고 한국인들은 이 윤 대통령의 직접 발표로 알려진 최소 35억 배럴 그리고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우리나라에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가능성일 뿐이죠. 하지만 현재까지의 팩트는 이 석유 가스전에 대한 물리 탐사와 심층 분석까지 마무리한 단계고 이 성공 확률이 20%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공 확률 20%도 믿지 못하겠다라는 반응들이 있죠. 당연합니다. 불확실합니다. 일단 확률은 20%라고 얘기가 나온 것이고 정말 성공할지 말지 여부는 파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 팩트는 지금까지 이 석유가스전의 개발 단계에 있어서 물리탐사, 탐사 시추, 상업개발 이 3단계 가운데서 1단계가 마무리됐고 대통령이 이 시추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직접 탐사 시추를 통해서 정말 가스와 석유가 동해 앞바다, 포항 영일만에 매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2035년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들어가고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립을 하게 되고 남는 물량에 대해서 해외 수출까지 이어질 수도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자원개발 경쟁 시대입니다. 원자재 수요가 치솟고 가격이 오르면서 이 원자재를 선점한 기업과 국가 같은 경우는 큰 혜택을 얻고 자본을 투자해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지분을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땅을 찾아서 그곳에 돈을 넣어서 직접 탐사를 하고 시추를 해보든지 아니면 자원을 확보해둔 어떤 자원 빈국의 어떤 그 광구나 탐사할 수 있을 만한 장소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주인이 되는 게 우선입니다. 반도체도 히토류도 광물도 탄소 제로의 에너지 원도 미리 확보해두지 못하면 앞으로 도태되거나 비용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자원 빈국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땅에 기름이 묻혀 있다면 그래서 기름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돼서 국부를 갖추게 된다면 네, 이 가스전과 석유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의 부를 갖추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흥분과 기대도 일각에서는 큰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기대를 겸허하게 내려놓더라도 이제 탐사 시추라는 2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3단계 상업 개발로 가기 전에 미리 투자를 해서 내 걸로 만들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제대로 터지면 최대 140억 배럴. 윤 대통령에 따르면 심의 광고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 110억 배럴보다 더 많은 탐사 자원 양입니다. 네, 최대라면요. 천연가스 29년치, 석유가 4년치 쓸 규모가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2200조 원,
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 시점에서 동해 석유가스전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5배 수준이다 라면서 2,200~300조 원 가치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석유공사라는 공사가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지금 사실 이 내용이 이미 뒤집어져서 안 하기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한국석유가스공사는 1979년에 설립됐고 이후에 2000년에 베트남 15-1 광구에서 대규모 석유를 발견했고요. 또 동해에서는 2001년 동해-1 가스전을 착공하는 등 석유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탐사, 개발 광구 확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력을 해왔습니다. 무려 45년이라는 반세기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 이렇게 노력을 해왔던 공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국석유가스공사의 그 역사 그 가운데서 쾌거는 바로 1998년에 나왔습니다. 동해 가스전을 발견을 한 것이죠. 우리나라 안에서 이 동해 가스전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결국에 1조 2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4,500만 배럴의 가스가 생산이 돼서 이미 우리나라는 산유국인데요. 2조 6천억 원의 매출을 거두면서 결과적으로 1조 4천억 원의 순이익을 이미 거둔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해-1 가스전을 통해서 이미 4,500만 배럴의 가스를 직접 생산해 본 경험이 있고요. 그 경험을 위해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용을 투입했고, 그리고 또 20년 후에는 이제 35억, 140억 배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광구에 대해서 물리 탐사와 심층 분석을 끝마친 겁니다. 이렇게 45년의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45년이라는 시간과 비용 투자는 학습 비용으로 치러졌고요.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올지 말지 그 시점, 분기점 기로에 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실패로 끝난다면 또다시 학습 비용이 되겠죠. 산유국이라는 희망이 터질지 말지 그 기로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점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해-1 가스전이 4,500만 배럴 규모로 결국에 이제 확인이 됐죠. 그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이 광구 같은 경우는 80배에서 310배 더 큰 게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확인하는 데 들어가는 시추 비용이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는 바로 그 비용인데요. 한 개당 1,000억 원. 5개 하면은 5천억 원인데 10번을 뚫어본다면 1조 원이라는 자금이 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만약에 내일이라면 이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이전에 4,500만 배럴에서 순수익이 얼마였죠? 1조 4천억 원이었죠. 근데 100배만 해도 140조 원의 순수익이잖아요. 근데 최대 300배까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지분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10번 뚫어보는 기회비용 1조 원. 국회에서 이 예산 배정 안 된다면 이거 국민 펀드라도 추진해서 모금 받아보고 뚫어보고 진짜 석유가스 나오게 되면 국민 주주 여러분들이 이거 주인 돼서 여기에 따른 그 수익을 배당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우공 이산에서 그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나도 정말 투자하고 싶다, 나 10,000원이라도 투자할게요, 100만 원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베팅들이 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자, 당장 이거 정책으로 좀 추진하고 정책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의 부탁이 많아서 제가 이 요약 영상을 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5천만 국민 한 명당 2만 원씩 내도 1조 원이 모금됩니다. 또 시추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 2만 원은 몇 배의 수익이 나게 되는 걸까요? 성공하지 못해도 2만 원은 뭐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돈이고요. 만약에 시추에 성공했을 때에는 수백 배의 수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탐사와 분석은 끝났고 또 성공확률 20%라는 계산이 나왔고, 이제 시추공을 뚫어봐야 실제 가스와 석유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팩트입니다. 미국인들에게도 한번 물어볼까요? 네, 미국인들에게 물어보더라도 야, 거기까지 이제 나왔으면 뚫어보는 과정에 들어가겠구나. 그 이후에 상업화 과정까지 운이 좋으면 이어질 수 있겠다. 한국인들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말고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고요. 패를 까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총선에 야당의 공약이었던 국민지원금 25만 원, 이거 다 돌리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12조 원이 넘습니다. 국민지원금 25만 원에서 만 원만 빼도 1조 원의 시추 비용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2만 원 빼면 확보할 수가 있네요. 2만 원을 빼면 1조 원의 시추 비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정도는 투자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고요. 만약에 실패해도 이건 학습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험은 쌓이고 다음 탐사와 시추에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돈잔치, 돈풀기로 끝나는 포퓰리즘 정책은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결국에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땅에 묻혀있는 자원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는 게 100배, 1000배는 더 낫겠죠. 그건 이익을 따져보면 누가 생각해도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우리 어린이들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우리 집 앞마당에 땅속 깊숙하게 금괴, 금덩이가 묻혀있는 것 같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 어떤 기구를 가져와서 탐사해봤더니 묻혀있을 가능성이 있대. 그 가능성이 20%라고 해. 그런데 이거는 파봐야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거든. 과연 우리 어린이들 10,000원 들여서 이거 파볼래? 아니면 그냥 둘래? 자, 이거 파볼 때까지, 내년 연초에 이거 결과 나올 때까지 매일매일 밤잠을 못 주무시겠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마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 얘기하면 우리 어린이들도 그 생각 똑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동해시추 국민펀드 유치가 시급한 시점이고요. 여러분은 이 펀드가 나온다면 얼마를 태우고 싶으신가요? 많이 실패하더라도 자원탐사 시추의 경험은 정립이 되는 겁니다. 많은 국가들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산유국이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산유국 하면 뭐 중동이라든지 또 셰일가스를 만드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을 생각하실 텐데, 뭐 중국이나 노르웨이, 앞서 얘기했었던 가이아나도 그랬고요. 우리나라도 2018년까지 동해-1 가스전 채굴이 끝나기 전까지 세계 95번째 산유국이었습니다. 중국은 1950년 이후부터 석유 탐사를 활발히 했다고 합니다. 이런 탐사 활동 덕분에 1950년대 후반부터는 석유 매장량이 크게 증가했고요. 매장량입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많이 묻혀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매장량이 급증을 한 거죠. 그리고 1960년대 후반부터 10년 동안 중국의 원유 생산량은 연간 20%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석유 순수출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 석유 소비량이 계속해서 크게 급증을 했죠. 그래서 1993년부터는 다시 석유 수입 국가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 정부는 석유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더욱더 개발에 매진을 했습니다. 남미 가이아나는 세계 최빈국에서 이렇게 산유국으로 돌변하는 드라마틱한 그 드라마를 쓴 나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15년 처음에 이 가이아나에서 석유를 발견하고 2019년 12월부터 원유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석유 매장량은 110억 배럴로 알려져 있고 2027년쯤에는 하루 산유량이 130만 배럴, 또 중동 카타르와 맞먹는 수준까지 이렇게 커질 거라고 하는데요. 가이아나 경제는 석유를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가파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GDP를 볼까요? 2022년 GDP 성장률 62%, 지난해는 38%나 기록을 했습니다. 가이아나 1인당 GDP를 볼까요? 1인당 GDP도 2022년 기준 18,199달러로 4년 전 대비해서 3배나 뛰었습니다. 수치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 1인당 GDP보다도 더 많은 수치입니다. 다만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고르게 분배하는 문제가 녹록치가 않은데요. 이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노르웨이를 보시죠. 노르웨이에서는 1969년에 북해 유전을 개발하고
부국이 됐는데요. 자원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1990년 국부펀드를 설립해서 복지 지출을 막았고요. 미래 세대들을 위한 부를 불리기 위해서 초점을 두고 이 국부펀드 안에 그 자원 개발에 수익금을 가둬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계속해서 불려나가고 있죠. 노르웨이 국부펀드 규모가 우리나라 한 해 GDP와 맞먹는 약 2,20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산유국이었고 다음에 그 다음 시추를 위한 발견과 연구 단계 확정을 했고 그리고 시추 계획의 승인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발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거나 다름없죠. 네, 만약에 이게 허위로 무의로 돌아가게 된다면 지금 탄핵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상태에서 탄핵의 역풍을 각오하고 이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뚜껑 바로 내년 연초에 열리게 되고요. 이 정치적인 생명을 건 배팅이 과연 성공할지 여부 내년 연초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래 세대의 부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을 위해서 그 시추 꼭 성공하기 위한 응원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앞으로 100일 기도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추를 위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는다면 동해시추 국민펀드 조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댓글, 좋아요,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석유가스뿐 아니라 리튬이나 니켈이나 히토류 같은 이런 자원들도 계속 개발하고 또 이러한 광구의 지분을 확보하고 자원 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자원 개발에 집중하는 국가적인 노력과 기업들의 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공이산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금양에 대한 가치 분석도 있었는데요. 우공이산 본편에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죠. 우공이산 10분 요약, 다음 시간에는 더 핫한 주제를 가지고 돌아와서 여러분의 정치, 경제적 식견을 더 높여드리겠습니다. 투자사생활, 투자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 가스전 뒤집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세요. 안녕!